네, 안녕하세요. 구강입니다. 서론 쓰는 법, 강연 컨텐츠의 서론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해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부 주제, 그러니까 핵심 주제와 소주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디어 수집하는 것, 관찰을 통해서, 인터뷰,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남다른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롬 리서치, 그 다음에 출처, 자료 검증 철저히 해야 된다 강조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9강에는 서론 쓰는 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론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 강연 컨텐츠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론에는 흥미를 유발하고 내가 어떤 얘기할지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강사로서의 공신력도 어필하고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라포 형성이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본론에는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근거, 논거, 주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하고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서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서론, 이야기로 시작하라. 전체 강연에서 한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건데요. 구글 데이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후에 2, 3분 안에 사람들이 몸을 숙여 앞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차트나 도표나 그래프는 이런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이야기는 다르다.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 알아볼게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서론입니다. 삼중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셨어요. 아주 최고의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둘째는 옷이 닮았습니다. 저는 회색이고 여러분은 청색일 뿐.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저는 구도의 길을, 여러분은 갱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나이나 똑같이 이 여인은 한 사람씩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여인,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웃고 울고 기도하는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저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최고의 서론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을 확 다가오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강연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서론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택시, 버스 운전기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실 때요, 기사님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망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들 막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다니까 막 지루해하고 할 때 확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개처럼 끌려 나오셨죠? 돈도 못 벌고 18 이렇게 욕을 구수하게 하시면서 강연을 딱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교수라고 해서 따분한 말만 할 줄 알았더니 우리처럼 욕도 잘하네? 오늘 강의 재밌게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딱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의 기법이 있어요. 관심 끌기, 인용하기, 이슈 언급, 청중 동원. 먼저 관심 끌기는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죠. 당신도 바로 1억 번다. 깜짝 놀래켜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 모르면 나만 바보 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유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강사님은 막 마술을 해요, 초반에. 마술을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확 끄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마술과 본인이 강연할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그것도 어렵다면은 동영상을, 아주 몰입도 높은 동영상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죠. 관심 끌기 기법. 인용하기 기법은 워렌 버핏에 따르면 명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 얼마나 벌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있었던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들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이게 인용하기 기법입니다. 이슈 언급이라는 것은 현 상황,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오늘 강연하는 날에 있었던 이슈, 오늘 행사장에서 있었던 이슈,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거죠. 마지막 청중 동원은 질문이나 퀴즈나 이벤트, 선물 증정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면서 내 강의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이게 서론의 기법들입니다.
이런 관심 끌기 기법을 2000년도 전에도 활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말은 나 못지않게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여러분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끔찍하고도 놀라운 일을 말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중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때마다 그들에게 50드라크메짜리 강의를 뚝딱 해치우는 것이라고 소피스트가 늘 말하던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하게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처럼 하면 1억 법니다. 이런 관심 끌기가 2000년도 전에 그리스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학이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현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청중 동원 기법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강연에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다음 중 강연하기 가장 어려운 청중은 누굴까요? 1번 대기업 임원, 2번 고위 공무원, 3번 대학 교수, 4번 중학교 2학년짜리들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답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1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다 틀렸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답은 이 안에 없어요. 가장 강연하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청중이에요. 너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청중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또한 강사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년차 강연회사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사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라는 식으로 서론을 저는 청중 동원을 기법을 활용해서 도입을 한 거죠. 질문하고 오늘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인지를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중 동원 기법을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은 서론의 기법에는 관심 끌기 기법, 인용하기 기법, 이슈 언급, 그 다음에 청중 동원 기법.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